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카이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폴란드에 수출 계약한 약 4조 원 규모의 F-50 전투기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2조 원 규모의 F-50 수출 계약이 사실상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도 폴란드가 한국에 요청한 F-50의 개량 버전인 블록 20의 사양을 보더니 급히 한국에 공군평가단을 파견하며 카이에 방문해 F-50을 직접 경험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방산업계에서 F-50 블록 20의 성능에 대해 극찬하며 F-16CD를 능가할 것이라고 평가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F-50 블록 20의 성능에도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이는 KF-10을 보라매 전투기의 시험비행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하며 최근 CJ-2호기도 안정적으로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 항공 전문 매체에서 KF-21을 올해의 전투기로 평가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최근 한국의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카이의 말레이시아 F-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이 사실상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계약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이는 지난 9월 폴란드와 30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F-50 48대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말레이시아 계약도 성사될 경우 올해만 6조 원 규모의 완제기 수출 성과를 이뤄낼 전망입니다. 지난 17일 말레이시아는 F-50 도입을 위한 정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최종 도입 계약 이전 마지막 현장 실시를 위한 방문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는데요. 말레이시아 공군평가단은 카이 시설에서 경전투기 성능 평가를 시작했으며 이후 강원도 원주에 있는 제8 비행전투단 공군기지를 방문해 비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비행평가에서는 말레이시아 공군 장교들이 F-50에 탑승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27일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공군의 경전투기 36대의 획득에 관한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하면서 F-50 수출 계약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언론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현재 F-50 평가와 가격 협상이 완료됐으며 재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전투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말레이시아 공군이 자산인 종전의 방식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F-50을 위해 급히 평가단을 파견하고 급히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폴란드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카이가 폴란드에 제공하는 F-50 블록 20과 동일한 최신 F-50 변종 기종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F-50 중 가장 변형이 많다고 알려진 블록 20의 추가 수출국과 그 물량이 늘면서 경전투기가 필요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번에 어떤 부분이 개량되는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기존 F-50의 기계식 레이더에서 에이서 레이더로 교체되는 부분인데요. 폴란드가 도입할 F-50 블록 20형의 핵심은 에이서 레이더입니다. 기존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인 이스라엘 엘타사의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1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신뢰성이 높고 가벼우면서도 전자전에 강하고 탐지 성능도 우수한 에이서 레이더의 장점이 두드러지면서 전투기를 신규 구매하는 국가는 에이서 레이더를 탑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F-50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는 이스라엘산 장비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점도 에이서 레이더로의 교체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단 폴란드에 보내지는 F-50은 빠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산 에이서 레이더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9월 그동안 소스코드 공개를 통제하던 미 정부가 F-50에 에이서 레이더 및 공대공 미사일을 연동시켜 탑재가 가능하도록 승인해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후보로는 미국의 레이시온과 노스록 그루먼이 경합 중인 가운데 레이시온은 팬텀 스트라이크라고 이름 붙여진 레이더, 노스록 그루먼은 AN/APG-83 9SABR 레이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F-50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가능한 반면 SABR 시리즈는 한국의 KF-16 개량형인 KF-16U에 탑재됐지만 F-50에 적용하려면 크기를 줄여야 하는 등 재설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F-50 PL에 탑재되는 에이서 레이더가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로 기운 듯한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이시온은 AIM-120 암람을 생산하는 회사로 팬텀 스트라이커의 암람 통합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F-50 PL에 탑재될 공대공 미사일은 기존 F-50에 탑재된 사거리 4.8에서 35.4km의 레이시온사의 AIM-9 사이드와인더 대신 역시 레이시온의 AIM-120C 암람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거리 약 80에서 100km로 공대공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미사일까지 탑재돼 경공격기 중 동급 세계 최강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시온의 에릭 디트마르스 CEO는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여러가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에릭 CEO는 자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에이서 레이더는 보편적인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특히 F-50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었고 팬텀 스트라이크를 F-50에 정확히 맞추어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F-16이 장착된 A사 레이더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지니며 크기가 작은 최신 A사 레이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즉 F-16보다 사이즈는 작지만 동일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FA-50에 딱 들어맞는 A사 레이더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또 FA-50에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되면 지금보다 다양한 임무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의 다목적 플랫폼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폴란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F-16CD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FA-50은 이미 미국산 공대지 표적 탐지, 추적, 조준 장비인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탑재돼 원거리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수출 모델엔 공중 급유 시스템까지 더해져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레이시온 CEO의 인터뷰처럼 미국산 레이서 레이더까지 갖춘 F-60 블록 20은 F-16 CD 블록 50, 52급에 필적하는 강력한 경전투기가 될 가능성마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지난 6월 9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2025년으로 예상된 미국 전술 인문기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F-50 등 T-50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내용의 협력 합의서에 서명하며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 미 공군과 해군에 제시할 개량형 F-50 경전투기의 제작과 마케팅, 설계,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할 전략협의체 실무위원회를 상설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이뿐만 아니라 KF-11 전투기 사업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11 보라매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7월 1호기의 초도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이번에 2호기까지 무사히 이착륙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KF-11 시제 2호기가 개발업체 카이 본사 인근의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11 2호기는 35분간 창공을 누비면서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했는데요. 최고 속도는 1호기의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수준인 시속 407km, 220노트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2호기의 조종관을 잡은 건 카이 소속 진태범 수석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1호 비행 경험을 축적한 후 한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며 조종 안정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해 비행이 용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KF-11은 2호기 비행 성공에 따라 항공기 2대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CJ 3호기부터 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CJ 2호기의 동체는 1호기보다 조금 어두운 색상으로 도색됐습니다. 수직 꼬리 날개는 검은색 바탕에 흰 선을 그은 1호기와는 달리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을 칠해 차이를 뒀는데요. 향후 양산 전투기에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시제기별로 다른 도색이 적용된 것입니다. 앞으로 KF-11의 비행시험은 총 2,000회가량 계획됐으며 이를 통해 각종 비행 성능 및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오는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됩니다. KF-11은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약 22년 만이자 군이 2002년 K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한 지 20년 만에 날아올랐습니다. KF-1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는데요. 그런데 최근 KF-11에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추가됐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우주 전문 매체인 미국의 에비에이션 위크가 진행하는 2022년 연례 시상식에서 전투기로는 유일하게 한국의 KF-11 보라매 전투기가 방위산업 부문에서 올해의 전투기로 수상한 것인데요.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 국립건축박물관에서 거행된 시상식에는 카이의 KF-X 개발 책임자인 차대병 상무와 이희루 기술고문, 미주 법인장인 김경준 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1916년 미국에서 창간된 세계적인 항공우주 전문지인데요. 올해로 65회를 맞은 에비에이션 위크 연례 시상식은 상업항공, 우주, 방위산업, 비즈니스항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시상을 통해 지난 7월 19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1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며 최신형 4.5세대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선보인 기념적인 비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방위산업 분야의 수상자로는 카이의 KF-11 보라매 외에 미 고등연구계획국과 시콜스키사가 공동 개발한 자율형 블랙호크 헬기, 아프간 난민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미 공중기동 사령부 등이 꼽혔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독자 전투기 KF-11은 미국에서도 올해의 전투기로 꼽히며 극찬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대규모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FA-50과 함께 KF-21까지 한국 방산업계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